아시아 여행은 당연히 도쿄에 가야지.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누나는 남동생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럼 둘 다 가보자. 가보면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모두 여행하게 된 이 남매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의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려는 미국 여성 제니입니다. 그간 바쁘게 살았던 탓에 남들 다 가보는 해외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가봤어요. 이번 연도에는 기필코 가겠다며 다짐했을 때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탓에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가보나 했던 아시아 여행은 결국 꿈으로 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꼭 해보고 싶어 하던 남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혹여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들에 놓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먼 타국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남동생과 함께 여행길에 나서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았어요. 급히 남동생과 상의를 하던 중 시작도 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K-팝 문화로 너무나 익숙했던 한국을 여행지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남동생은 무조건 일본 도쿄가 최고라며 어떻게 한국을 갈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해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와 왜 일본을 가야 하는지를 의견을 내세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며 깊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되었죠.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고 한국도 일본도 가고 싶다면 두 곳 모두 여행을 해보자였습니다.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 서울보다는 일본 도쿄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의견대로 일본을 선택했어요. 저 역시 일본에 대한 말만 들어봤지 직접 가본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여행지가 결정된 후 저와 남동생은 숙소도 예약을 하고 맛집도 찾았어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도착한 일본은 처음부터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꽤 길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갔으면 일본법을 따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건 기대할 수 없었죠. 입국 심사를 하는 동안 일본어로 질문을 하기에 일본어를 못한다고 영어 소통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지만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으나 이미 입국 심사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탓에 뒤에 일정들이 밀리기 시작했죠. 평소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 스시집 한 곳을 예약해뒀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어요. 일본 택시는 매우 친절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기대를 했지만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소통이 너무나 어려워 제대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맞는지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구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어요. 그런데 친절할 거라 기대했던 일본 기사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대꾸를 하지 않으시더니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알아서 가고 있으니 조용히 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마치 저 말은 불안한 승객의 마음을 무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택시라는 것이 온전한 서비스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공기를 느끼며 도착했으나 역시 저희가 말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물으니 여기 말고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렵게 예약금까지 걸고 예약한 맛집에서의 한 끼는 그대로 날렸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상하는 것이 싫었기에 다른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요. 이미 직전에 실수를 맛본 탓에 제대로 목적지를 인식하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탔던 택시기사님보다는 친절하셨지만 역시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전에 탔던 택시 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번 요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라 바가지를 씌우는 건가 싶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이 따져 물었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물어봤어요. 톨비를 언급하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 톨비 때문에 왜 이 요금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말하면 감정만 상할 듯하여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검색을 하며 알아본 결과 일본 택시 자체가 비쌉니다. 특히나 일본은 유료 도로비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선진국인 타국과 비교를 해봐도 톨비 자체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이래서 일본 여행을 할 때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저와 동생이 무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2번의 택시 탑승으로 여행 비용의 일부를 아깝게 버려야 했어요. 일본 여행을 마치고 한국 여행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깝게 버리는 비용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꽤나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돈을 날린 셈이죠. 결국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동생 탓을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한마디를 한 것이 한국으로 여행 갔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까지 조금 쉬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내린 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렇게 체크인을 하려는데 로비에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로비에 있는 직원이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 로비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렴한 곳도 아닌 4성급 호텔에서 말입니다. 호텔리어 분들은 저와 남동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글 번역기를 켜서 어떻게든 소통을 했습니다. 그나마 영어를 한다는 직원이 와서 이제야 소통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발음 탓인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상대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체크인이 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겨우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여행이고 뭐고 다 지쳐서 쉬고 싶었어요. 저희는 방을 2개 잡기에는 숙박비가 부담스러워 트윈베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 문을 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일본 호텔들의 규모가 작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아서 바닥에 캐리어를 펼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싱글 침대 딱 2개가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4성급 호텔이었고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답답함이 느껴졌고 숙소에서는 정말 잠만 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일본 자체가 영어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모국어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돈 날린 택시도 그렇고 호텔까지 엉망이었어요. 제대로 여행을 시작도 하기 전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 도쿄의 문화를 몸소 체험해 봤어요. 일본의 특징이 깔끔하고 타인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길을 나서면 분명 깔끔하고 친절한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깔끔한 것은 보이는 곳들은 정말 깔끔했지만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서거나 돌아서면 지저분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매 순간이 깔끔할 수는 없기에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다만 또 소통의 문제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메뉴가 2개가 나오질 않나, 주문하지 않은 맥주가 나오질 않나 황당했어요. 서로 소통이 쉽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치를 보는 것에 만족을 하며 우여곡절 속에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교통편도 문제였습니다. 미리 알아본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역시나 나서서 알려주는 이는 하나 없었고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겪은 일본 여행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죠.
일본어로 수월하게 소통이 가능하거나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가셨으면요. 그토록 일본과 도쿄로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번 다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크게 당한 것이 있어서 여행의 기분보다는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널찍한 미래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곳곳에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로봇이 길 안내도 해줬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를 할 때도 현지인처럼 영어로 술술 말하는 직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치 있는 농담까지 해가며 한국의 여행의 끝에서 또 보자는 그 말이 심금을 울렸어요. 어렵지 않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 먼저 직원들이 다가와 위치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어떤 방송이 나올 때 내리면 되는 건지도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님도 친절하셨어요. 놀라운 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정거장이 나왔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는 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하죠. 놓칠 염려 없이 1시간가량 걸리니 편히 있으라는 그 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노심초사해 가며 언제 내려야 할지 불편하게 있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어요. 도착한 곳에 내려서 숙소까지 찾아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 안내 문자를 보니 어린 초등학생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 도착을 하니 로비에서의 체크인은 초스피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성격이 급한 것은 둘째치고 일처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속하게 체크인을 마친 후 룸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분명 같은 가격에 같은 등급의 방이었지만 한국의 호텔 컨디션은 굉장했습니다. 캐리어 2개를 펼쳐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널찍했고 침대 쿠션감 자체가 달랐어요. 심지어 욕실이 무슨 일본 호텔 룸 크기보다도 컸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호출을 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나가셨고 호텔에만 있어도 행복할 정도로 만족했어요. 심지어 호텔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바로 주변에 맛집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쳐다보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더 친절했어요. 원하는 맛집을 찾아 헤매던 중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서툰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다 결국 그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곳들도 둘러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딱 좋았어요. 영어, 일본어 등으로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고 그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언가 질문을 하면 곧장 답이 돌아왔고 가까운 곳이라면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영어로 방송이 나오기에 이용하기가 편했어요. 지하철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라서 지하철을 이용해 계획보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대단했어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미국이지만 이런 문화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에서 편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관광객들에게 선뜻 한국인들처럼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해봤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귀한 본인의 시간을 쪼개면서 한번 보고 안 볼 외국인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온정 깊은 나라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K-팝뿐 아니라 한국 문화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한국을 꼭 여행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행으로 머문 기간 내내 너무나 행복해서인지 여행이 아니라 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쉬웠어요. 이 또한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나라는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미국뿐 아니라 타국도 그렇겠지만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러더군요. 비싼 가방과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민의식이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자리에 물건을 두고 몇 시간이든 돌아다녔다 와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 그리고 너무나 잘 갖춰진 시스템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모두가 바뀌길 바랄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주변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K-팝 문화가 한 획을 긋고 있기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국처럼 시민의식을 갖추고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